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일본에서 산적한 국제 현안으로 동맹이 중요한 국면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22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최근 고조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고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회동 뒤 볼튼 보좌관은 양측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한국 담당 보좌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어 볼튼 보좌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양국 동맹과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회동에 앞서 양국이 논의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고 특히 당면한 국제 현안으로 인해 동맹이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이와야 방위상은 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볼튼 보좌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을 구성하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일본 방문에 이어 23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찾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21일 볼튼 보좌관이 정의용 실장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 두 나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양측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NSC의 게럿 마퀴스 대변인은 볼튼 보좌관의 아시아 방문 일정을 공개하며 중요한 동맹국과 우방들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미국 비핵화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바람을 밝히면서 이번 협상은 전 세계에 대한 위험을 훨씬 줄이는 방식으로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을 정확히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 열린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갖고 더 밝은 삶을 살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분계선을 건너간 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상을 지속할 기회를 열었다는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외 정부의 미국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겼는데요.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는 달리 북한, 중국, 이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이 지난 17일 통과시킨 2018에서 2020 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는 북한 정권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조항으로 예산안 발의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은 관계 당국자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은 모두 12가지로 물자거래부터 노동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 그리고 금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를 통한 수입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관련 품목 판매도 평가가 필요한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북한 정보를 위한 직간접적인 수익 창출 의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를 통한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소재한 은행 등 해외 기관의 금융 서비스와 각종 지원 공급으로부터 오는 수입을 평가하도록 한 점도 특징입니다. 예산안은 이런 12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의 자금 지원 출처와 북한이 미국과 해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인 금융 혹은 비금융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북한의 미국 정치 개입 우려가 반영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선 등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방안이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지난 18일 상원에 회부된 예산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앞서 지난 5월 상원 정보위가 의결한 예산안에도 북한과 관련해 하원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실용적인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한 연합훈련의 의미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한 군당국이 다음 달 5일부터 보름 동안 연합 연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명칭은 동맹 19-2로 기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 군당국이 다음 달 예정된 미한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전시작전권 검증 연습으로 그 이름이 바뀔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용도 한국군인 미한연합사 부사령관이 임시로 사령관 역할을 맡고 주한 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 등 전작권 전환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미래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가정한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한훈련 명칭 변경의 배경으로 최근 북한 외무성 담화를 지목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은 동맹 19-2가 현실화하면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둘째, 이름 바꾸는 거를 가지고 북한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트집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 외무성 담화와 관련 없이 전작권 전환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CPX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관하다. 이런 이제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 기존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울러 연합훈련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지 연합연습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과거 화웨이에서 일했던 익명의 소식통으로부터 회사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화웨이가 중국 국영 회사인 판다 국제정보기술과 함께 적어도 8년 동안 북한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북한의 기지국과 안테나를 제공하는 등 북한 이동통신사인 고려망의 네트워크 통합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관여하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2016년 상반기 평양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부품을 사용해온 화웨이가 북한에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위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으로 북한 핵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던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이 22일 향년 72세로 별세했습니다. IAE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마노 총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깊은 슬픔을 전한다고 애도를 표했으며 아마노 총장이 서한을 통해 IAEA 이사회의 사퇴 의사를 직접 밝힐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아마노 사무총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과 함께 조기 사퇴설이 제기됐지만 IAEA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인 최초로 IAEA 수장을 맡았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 워싱턴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핵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북한의 IAEA 사찰단의 복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